안녕하세요. 정나래의 요리 수업 정나래 요리 연구합니다. 반가워요. 바야흐로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꽤 더운데요. 이렇게 너무 더운 여름에는 여러 가지 반찬 두고 먹기도 좀 하기도 번거롭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름 동안은 다른 김치도 잘 안 먹고 다른 반찬도 잘 안 하고 열무 물김치 하나 가지고도 그냥 밥을 잘 먹거든요. 뭐 국수 말아가지고 이렇게 먹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열무 물김치의 대가, 열무 물김치의 고수 정나래가 전하는 열무 물김치 비법 레시피를 전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선생님이 고수라는 거예요? 예, 제가 고수예요. 물론 우리나라에 아주 대단하신 김치 명인분들, 선생님들 계시고 정말 몇십 년간 김치만 하신 분들 계셔서 제가 함부로 이런 말을 좀 드리기가 그렇지만,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여름에 열무 물김치하고 겨울에 알타리, 우리 총각무김치 있죠, 그거 두 개는 제가 제법 잘 담습니다. 왜냐? 자주 해먹어요. 제가 여름에는요 열무 물김치를 보통 한 4번에서 5번 정도, 한 통 담아서 한 2주 정도 먹고 한 통 담아서 한 2주 정도 먹고 해서 한 3개월 동안 4-5번, 5-5번을 해먹더라고요. 그 정도 해먹으면 고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글쎄요. 아 진짜 아니를 자꾸. 오늘 그럼 이대로 해보세요. 해가지고 맛있으면 인정할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하면요 맛이 없을 리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만 믿고 한번 따라와 보세요. 이렇게 얇은 것도 있고 좀 굵은 것도 있잖아요. 무까지 좀 먹는 거 좋아하면 좀 굵은 거 사면 되는데 너무 굵지도 너무 얇지도 않은 거. 아니, 요즘 딱 좋아요. 얼갈이 하나랑요, 홍고추 하나요. 4,500, 7,500, 9,500. 자, 그러면 오늘은요 제가 산지 직송까지는 아니고 여기 바로 앞에 있는 청가물 도매시장 가가지고 이렇게 구해온 신선한 열무, 이렇게 굵고 실하고 이게 거의 2.6kg라 그랬거든요. 이 열무가 지금 제철이기도 하고요. 이맘때 왜 다른 뭐 무김치라든지 무슨 가시라든지 이런 걸 먹지 않고 열무를 먹어야 되냐면은, 일단 제철이에요. 우리 열무나 얼갈이는 여름이 제철이고요. 물론 요즘은 워낙 이제 시설 재배가 잘 되다 보니까 제철의 개념이 없긴 하지만, 원래 이 열무라는 친구는 여름이 제철이고요. 이제 겨울에 나오는 것들이 있죠. 가시라든지 뭐 무라든지 쪽파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을 늦게 거지를 해가지고 그때 담는 김치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가을 겨울에는 몸이 좀 춥고 기온이 떨어지다 보니까 몸에 열을 내주는 것들로 김치를 담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덥죠. 예, 체온이 올라가니까 열을 내리고, 또 덥다 보니까 땀을 많이 흘리니까 체내에 수분을 보충해주는 재료들을 먹어야 되는데, 이때 나오는 재료들이 보통 열무, 오이, 뭐 수박, 참외, 이렇게 수분이 많은 친구들로 김치를 해 드시면 좋습니다. 이 열무김치에 꼭 같이 따라오는 친구가 하나 더 있어요. 열무 친구는 항상 얼갈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집에서 담으실 때 꼭 열무에다가 얼갈이를 같이 하는데요. 이제 저는 이 정도 비율로 해요. 열무 2에 얼갈이 1. 네, 왜냐면 이름이 열무김치인데 얼갈이가 같이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열무 2에 얼갈이를 하는데, 그건 취향에 따라서 나는 배추가 더 좋아하면 이거 더 넣으시면 되고, 나는 무가 더 좋아하면 열무를 더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취향에 따라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저는 비율을 2대 1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열무김치에 꼭 같이 넣는 재료들이 있어요. 배. 네, 단맛을 좀 내기 위해서 배가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양파, 그 다음에 쪽파, 그 다음에 빨간 홍고추. 물론 고춧가루가 들어가긴 할 건데 홍고추를 꼭 같이 갈아 넣어야지 맛있어요. 이게 고춧가루만 들어가면 텁텁한 맛이 나는데, 홍고추가 들어가면 굉장히 개운하면서 시원하면서 깔끔한 칼칼한 맛을 내거든요. 그래서 꼭 홍고추를 좀 많이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늘하고 생강 약간, 소금 있어야 되고요. 양념류들은 까나리 액젓하고요. 그다음에 매실청, 그리고 고춧가루. 저는 멸치 액젓을 그렇게 많이 안 넣어요. 잘 안 쓰는데, 특히 지금은 여름이잖아요. 여름에는 조금 깔끔한 맛으로 먹어야지 멸치 액젓 같은 거 들어가서 조금 쿰쿰한 맛이나 조금 꼬럼꼬럼한 맛이 나는 거는 좀 깔끔하지 않아서 여름 김치에는 저는 까나리 액젓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미생물들이 잘 활동하기 위해서 전분질, 뭐 찹쌀풀, 메밀풀 같은 걸 써야 되는데, 저는 오늘 이제 불을 안 쓰기 위해서 찬밥 준비했어요. 이게 최고예요. 그리고 제가 해봤더니 찬밥이 더 맛있어. 밥 준비하시면 돼요. 햇반도 돼요? 네, 햇반도 돼요. 이것도 사실은 지금 밥 2개 섞었는데, 반은 제가 한 밥이고 반은 우리가 아까 먹고 남은 햇반이에요. 그래서 햇반도 되고요. 이런 전분질이 들어가야 우리 이 김치는 숙성이 되고 발효가 되는 동안 미생물들이 막 활동을 하는데, 이 미생물의 먹이가 돼요. 그래서 더 맛있게 발효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좀 구수한 맛도 내주고요. 걸쭉한 농도도 내주고요.
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시장에서 이걸 사면서도 여쭤봤는데 한 단위 구매하는 데마다 달라요. 어디서 구매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한 단위 다르기 때문에 이 레시피를 적어 드릴 때 단으로 하는 건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이제 손질을 하고 나면은 여기 뭐 좀 지저분한 잎이라든지 밑에 잔뿌리 이런 것들이 도려내지고 나면은 무게가 확 줄 거예요. 그래서 그거 기준으로 제가 최종 용량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열무는요, 여기 무 부분이 있고 여기 무청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은 무하고 청 닿는 부분, 이 맞닥뜨리는 이 부분 있죠. 여기가 조금 질겨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기를 이렇게 칼로 살짝 이렇게 그 초록 무 부분 있죠. 여기가 조금 질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손질을 해줘요. 그리고 질기기도 하지만 흙대가 잘 껴 있어요. 여기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무가 이렇게 있으면 요 부분은 조금 질겨요. 그리고 나중에 잘 안 씹혀요. 섬유질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꼬리 부분은 요만큼 도려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잔뿌리들이 있어요. 잔뿌리가 있고 흙이 붙어 있죠. 그래서 이 잔뿌리들도 잘 안 씹히니까 이렇게 칼로 긁어요. 그럼 흙도 같이 털어지겠죠. 지금 이 손질만 보더라도 나는 못하겠다 하고 도망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네, 열무김치 우리 비비고 사 먹으면 1kg에 10,000몇천 원씩 받아요. 오늘 이거 2,500원밖에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길이는 4cm 정도로 잘라줄 거예요. 김치가 한 4cm로 잘랐을 때 이렇게 숟가락으로 떠먹기 제일 좋거든요. 그 전에 너무 굵으니까 이렇게 칼집을 한 번 넣던가, 또는 너무 굵은 애들은 열십자로 이렇게 가운데를 한 번 더 넣어서 십자로 넣던가 이렇게 넣어주세요. 좀 무가 작은 거는 한 번만 이렇게 넣고, 무가 좀 두꺼우면 이렇게 열십자로 가운데 한 번 더 넣어요. 그런 다음에 4cm로 길이를 맞춰서 4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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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cm. 그리고 여기 누런잎이 있다.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탈락. 그 다음에 여기 4cm를 제가 썰게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 잎 있죠. 저는 요 잎은 안 씁니다. 왜냐면 저기서 풋내가 좀 많이 나요. 버리지는 마시고 된장국 같은 거 넣을 때 끓이시면 되는데, 손질 전에 1.3kg고 손질을 해가지고 거의 한 1kg 수준으로 이제 떨어졌어요. 이제 얼갈이 손질할 건데, 얼갈이는 무보다는 쉽습니다. 열무보다 쉬워요. 얼갈이는 요 끝에 있는 여기 뿌리 부분, 여기는 살짝 쳐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4cm 길이, 4cm로 이렇게 잘라주시고, 여기 잎부분은 지금 좀 크잖아요. 넓잖아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썰어주고, 그런 다음에 또 4cm, 4cm,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끝에 잎은 버리지는 마시고 국 끓이거나 또는 데쳐가지고 나물로 조물조물 묻혀 드시면 돼요. 세척을 할 건데요. 이때 주의할 게 있어요. 이 애들 애기 다루듯이 해야 됩니다. 세게 하게 되면은 풋내가 나니까 이렇게 살살살 해주면서 사이사이에 낀 흙이 빠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물기 털고, 이거를 한 3-4번 흙 안 나올 때까지 해줄 거예요. 얼갈이도 같은 방법으로 씻을게요. 얼갈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세게 씻으면 풋내가 나니까 살살살살, 마찬가지로 흙 안 나올 때까지, 이물질 안 나올 때까지 3-4번 정도 이렇게 털어서 씻을게요. 네, 이제 다 왔어요. 열무하고 얼갈이 손질이 길고요. 나머지는 뚱땅뚱땅 금방 하거든요. 쪽파는 제가 미리 손질을 해놨는데, 여기 머리하고 여기 지저분한 끝에 잎은 좀 손질을 했고요. 쪽파도 마찬가지로 4cm로 썰 거예요. 그래서 여기 흰 부분 좀 반으로 이렇게 갈라주고, 똑같이 4cm로. 모든 재료는 비슷비슷한 크기가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4cm로 썰어서 준비를 해주세요. 양파는 제가 김치 배운 선생님은 그랬어요. 이거를 그냥 통으로 넣어요. 그냥 이렇게 칼집을 넣어가지고 통으로 넣어서 양파에서 물만 우러나오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선택이에요. 저는 그냥 넣을게요. 양파도 뭐 씹어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양파도 길이는 이미 한 4cm 되니까 채 썰어요. 얇게. 네, 이렇게 채 썰어서 준비하면 되고, 그 다음에 고추. 청양고추도, 저 같은 경우도 고추 씹어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매운 향만 내실 분들은 여기다가 살짝 칼집 넣어서 그냥 통으로 넣어줄 거예요. 근데 나 그냥 고추 같이 씹어먹으면 괜찮다, 그럼 얇게 썰어주시면 되겠죠. 저는 이렇게 배만 한번 갈라가지고 매운 향만 내줄게요. 그 다음에 우리 생강 같은 경우는 칼로 이렇게 긁거나 숟가락으로 긁어서 껍질을 제거해주시면 되고요. 생강은 약간 군내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김치가 좀 오래되거나 하면 군내가 나잖아요. 그거를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약간 살균 작용을 해줘서 많이 넣을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한 3쪽 정도만, 이 정도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나머지 홍고추 많이, 그 다음 통마늘. 통마늘은 여기 꼭지는 이렇게 따서 제거해주세요. 이렇게.
그다음에 배. 요렇게 세 가지는 퉁탕퉁탕 썰어가지고 믹서에 갈아버릴 거예요. 그래서 갈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시면 돼요. 배는 껍질은 제거하고요. 썰어서 양념으로 들어가는 거고, 갈기 좋은 크기로 그냥 잘게 썰어요. 마늘도 너무 큰 거는 빨리 갈리라고. 그다음에 홍고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썰어요. 자, 이제 모든 재료가 다 준비가 끝났으니까 양념을 만들어 줄 건데요. 그래서 믹서에다가 다 넣어 줄게요. 오늘은 이제 찹쌀풀이 아니라 밥을 쓸 거기 때문에 밥도 곱게 갈아서 이 소금도 같이 갈아주면 잘 녹으니까 소금도 같이 갈아가지고 물이랑 섞어서 갈아주고요. 여기다가 물을, 오늘은 물김치라서 물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 믹서에 갈 때도 물을 좀 넉넉하게 넣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갈아주면 맛있는 토마토 주스가 완성되었어요. 피디님 한 잔 드세요. 양념 냄새 아주 칼칼하고 매운 향이 나는데요. 오늘 열무가 손질 다 하고 난 뒤에 무게가 1.2, 1200g이고요. 그 다음에 얼갈이가 600g인데 이 정도면은 물이 3리터에서 3.5리터 사이 정도면 거의 비율이 맞거든요. 그래서 물을 일단 한 3리터를 부어볼게요. 그 3리터의 물에는 요 갈 때 쓴 물 포함이에요. 포함. 여기다가 이제 감칠맛을 위해서 소금만 하는 것보다는 까나리 액젓, 그다음에 이제 단맛을 위해서 매실청 넣는데요. 오미자청도 괜찮고 집에 있는 여러 가지 청류 같이 좀 넣어주시면 되고요. 뭐 정 없으면 설탕을 약간 가미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잘 섞어가지고 양념물을 만들어주세요. 간도 볼 거예요. 네, 요때 좀 짭짤해야 돼요. 채소가 들어가면 여기서 수분이 나오고 이 채소는 지금 간이 없으니까 얘는 좀 짜야 돼요. 짠 기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여야 되냐고요? 짭짤해서 이것만 먹기에는 뭔가 짜다 싶은 정도. 열무나 얼갈이가 어차피 이 국물에 잠기게 되면요 그냥 자연스럽게 절여지기 때문에 이때 간이 좀 세야 된다. 자, 여기다가 재료를 교차로 넣고 버무려 줄 거예요. 넣을 때도 살살 애기 다루듯이 살살. 여기 부재료들 있죠. 지금 제가 뭐 양파하고 쪽파하고 그다음에 홍고추도 조금 이제 그냥 보이라고 이렇게 썰어놨어요. 그다음에 생강하고 고추 같은 것도 넣고 살살 끼얹으면서 버무려요. 이렇게 해주고 한쪽으로 싹 모아놓고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고춧가루를 조금 더 섞어가지고 조금 빨갛게. 고춧가루는 취향이니까 저는 이제 20g 정도 넣었는데 뭐 좀 더 빨갛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좀 더 추가하셔도 돼요. 물김치인데 물이 모자른 거 아니에요? 좋은 지적이에요. 지금 보면은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물이 딱 이렇게 눌러야만 올라오는 정도 보이세요? 요 정도 되면요 딱 한 2시간쯤 있으면 물이 여기까지 차요. 채소는 삼투압에 의해서 안에서 있는 물이 쫙 나옵니다. 지금 뭐 2시간이 아니고 1시간 딱 지났잖아요. 이만큼 벌써 물이 나왔죠. 이렇게 많이 나와요. 한 2시간 더 있으면 여기까지. 그럼 이거 얼마나 익혀야 되냐? 실온에서 하루 내지 이틀 쭉 넘어가는 기간에 바로 익어버려요. 그래서 익힌 다음에 냉장 보관해 놓으시고 1, 2주 내로 드시면 되게 맛있게 드실 수가 있고요. 국수 꼭 해 드세요. 너무 맛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그렇게 맛있게 해드시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열무 물김치의 대가 정나래 요리 연구가가 열무 물김치 맛있게 담그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꼭 맛있게 해서 여름 무탈하게 시원하게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